박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예, 너무 많아요. 네,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얘기 예, 먼저? 그러죠.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투표율이 높아갖고 뭐 그냥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개입했다 그러고 8일 날 먼저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은 네. 제가 보면은 대개 사전 투표 첫날 이제 거의 34점 뭐 35% 정도 갔는데 그것을 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70% 투표율이 갈 것이다. 네, 이건 지금 친윤도 반윤도 불러오른 거예요. 다 그렇죠, 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분노했다도 옳고 김기현 후보가 내가 됐다 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봐요. 네, 이렇게 높으면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은 젊은 청년들을 입당시켰다라고 하지만 기존 당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될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반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아니 이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네, 경쟁적으로 과열되기 때문에 친윤들은 기존 당원들 아니에요. 네. 반윤들은 대개 이준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예상하지만 뭐 어떻게 됐든 어대현이기 때문에 그럼 안철수는 뭐예요? 안철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냥? 한 3위. 3위. 그럼 천하람이가 2등 한다? 저는 천하람이 2등 하리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나 김기현이 과반 넘을지 안 넘을지는 뚜껑을 까봐야 된다. 어렵다. 과반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그럼 8일 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된 거예요. 흥행이 됐죠. 사실상 민주당은 그런 흥행을 못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 네. 그리고 이제 악성 노조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개혁, 노동개혁 또 사실 오늘 이제 한일 관계 네. 발표한다는 것이 나오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 보수가 뭉치는 거. 보수가 뭉치는 거야. 한일 관계도 보수가 뭉치는 계기로 보시는 거예요. 계기로 보죠. 말도 안 되는 또 건데. 기업들 극우 보수들은 뭉치죠. 걔들 어차피 뭉쳐 있는데 또 뭉치나? 또 뭉치죠. 또 뭉쳐. 자꾸 그러니까 뭉치기만 해. 40% 이상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근데 전당대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전당대회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이 대개 전당대회 때는 극렬하게 싸우더라도 승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유증의 제일 큰 것은 네. 금년에 안 나타나요. 내년 총선에 총선 때. 나타나지. 내년 총선 공천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는 다시 한번 보수의 분열이 있을 것이다.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천을 받겠죠. 공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그 국정의 핵심 요직에 어림잡아서 한 20여 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림잡아서. 그렇죠. 더 들어가 산하단체 뭐 이런 거 따지면 더 들어가 있겠죠. 사실상 이번 이 윤석열 정권 인사가 망사인데 망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특징으로 보면 검찰 형통 인사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 검찰 형통이거든요. 예. 이 검찰 형통 인사가 나타나는데 네. 이번에 박정희도 금융만 원 군합발이 못 들어갔어요. 안 보냈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재정에도 다 넣었죠.
검찰 칼을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순신 학폭 예. 문제에 이어서 지금 국민연금 상임전문위원회 맞아요.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은 교육부 장관 보좌관, 네. 노동부 파견검사 등을 완전히 검찰로 장악하기 때문에 전 부처를 다 장악했구만 완전히. 또 이분들이 전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3,000명 검사 중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네. 측근 검사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서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의 칼이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네. 내년 총선에는 검찰의 칼이 국회도 장악하려고 공천한다. 그렇지. 하면은 사실 말없이 지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전국에서 검찰 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검사들은 부글부글 또 끓죠.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매도당해야 되느냐 그런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전국의 추이를 봐야겠군요. 예, 그럼요.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는 뭐 8일날 결과가 나올 테니까 한 번 더 예. 결과를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원장님.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글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못 돼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예. 뭐 입장을 조금 뭐. 저는 자꾸 이재명 대표의 국회 네.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다. 네. 그럼 부결된 것으로 받아야지. 거기서 또 왈가왈부해서 갈등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장님. 예. 이중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 플레이. 이중 플레이 하면서 부결하겠다 그래놓고서. 아니 이중 그래놓고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래서 예, 가결로 조직적으로 기권과 무효표를 던졌고 네.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나는 가결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당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글쎄 그렇지만은 예. 지금 현실은 네. 그러한 것을 잘 다듬어서 아니 그 조정해서 어. 끌고 갈 리더십의 발휘의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다 당 대표가 만났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만났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때가- 물론 저도 예. 나는 가를 던졌다. 음. 기권을 했다라고 커밍아웃 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일본과 미래를 가자는 거하고 같은 아니 얘기 어떻게 아니에요? 됐든 예. 어떻게 됐든 그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각본, 검찰 주연, 네. 국민의힘 조연 예. 이 상태에서 누가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싸움의 바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거. 각본 연출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주연은 검찰 아니에요. 조연은 엑스트라는 국민의힘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의 그렇지만은- 일부 의원들이 편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편승하더라도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오케이. 건 예. 정치는 설득해서 유리하게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최소한 30일 내지 최대 38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반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불만을 가지고 나는 조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씩 의사표시를 반대로 표시했는데 까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러던 당이 잘못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커밍아웃을 나는 반대했다. 나는 찬성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합해서 가야지. 아니, 근데 단합을 하려면은 예. 뭐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신 때린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 사람들하고 당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워낙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헤어져야 되나? 이거 DJ도 그래서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이 그 사람들이 나가든지 어떻게 아니. 그 사람들을 믿고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 청원 네. 게시판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7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요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청원 이낙연은 예, 이낙연은 3일 만에 예. 5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일 기준으로 보면은 약 6만 5천이 청원에 서명을 한 거예요. 네. 또 찬성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자 하는 것도 거의 4만에 이르렀더라고요. 네.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임을 검토하자, 즉 배제하자. 지금 현재는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1년 전에 대표를 내놔야 돼요. 네. 이 당원 당규를 배제시키자. 이건 보궐선거. 그러니까 거리에 네. 됐을 경우에 보궐선거의 그 조항을 없애자는 거고 정식 그 5년 그거는 아니죠. 그건 놔두는 거죠. 어떻게 됐든 이것도 지금 거의 5만에 가까워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 당에 뭐 강성 지지자건 개딸이건 우리 당원들의 절대적 다수가 이재명 대표를 신임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77%로 예? 당선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 개딸 강성 지지자 이거는 조중노예들의 언론들의 프레임이지 사실상. 어떻게 됐든 예. 그렇더라도 걔네들이 뿌리는 프레임이죠. 저는 예. 이러한 것이 예. 너무 심하게 분열을 길러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분열은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아니. 우리가 분열한다래?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이 했더라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왜 안 해? 않습니까? 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국회의원이면은 아니, 입법기관이고 그렇더라도- 헌법기관이면 나 했다로 정정당당히 얘기해야지. 나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믿고 아니 잘 아시죠? 오래 해보셨잖아요. 아니, 글쎄, DJ 오래 때부터 해봤지만은 DJ 때부터 그 지금 반대파들 이러한 것은 결국 누구가 바라는 거냐 이거죠. 아니 그 바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간 거지. 따라가는 것을 원장님 아니 설득해야죠. 뭔 수로 설득할 거야? 아니, 그러기 때문에 공천 줄게 지금 너. 현재- 공천 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거에. 공천은 지금 현재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걸 공천 가지고 얘기하네. 박영선 전 미끼가 장관. 됐어도 안 되고 박영선 장관도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거기는 과거대로 자꾸 그 캘리포니아식 네. 프라이머리 예비 경선을 국민들이 하게 하자 하는데 그건 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여튼간에 뭐 그 국민의힘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천을? 그렇죠. 그래도 네. 검사를 다 박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전두환 하나 네. 박듯이 하겠지. 근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아니 얘기? 그건 안 되지. 아니 지금 이제 대선은 안 되고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아니, 하는 게 그렇죠. 그건 뭐 모범적인 엑sem플 지금 아니에요? 현재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규정이 있고 예. 또 당의 비대위원회도 구성됐기 때문에 예. 거기서 과학적인 그렇죠. 예. 민의를 반영한 그러한 공천이 돼야 총선에 승리하는 거지.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보다도 예.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페어한 국민이 납득하는 그런 공천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뭉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원장님한테 오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워낙 정치 경험 많으시잖아요. 네. BJ 때 배신자들도 많았고 갈라지기도 했고 분당도 했고 뭐 나도 분당 해봤어요. 그 나오시고 예. DJ 때 그럴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앞에서 나 부결할 거야. 뒤에 가서 가결 싹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정당하다 보면 있죠. 몇 명이지? 화풀이로 몇 명이지.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컸다 이거지. 글쎄 그거를 그래서 나는 화합을 위해서 그러면 그 통합을 사람들이 위해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나 분석을 하지 말자. 우리가 아니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 2차
체포동의안이 네. 불을 보듯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민주당이 해법을 만들겠죠. 여러 가지 아니, 얘기가 글쎄, 나오잖아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부터 했고. 예. 우리가 절대 그런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그렇다면 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차 동의안이 왔을 때 그분들이 부결을 찍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당연히 찍어야죠.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부결을 찍을 거라고 보세요, 원장님? 저는 부결을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 어? 그런데 또 그거를 표결에 붙여요? 아니 그것은 그 이제 설득을 해야죠. 설득 그렇게 했는데 근데 뒤에서 칼 꽂아버렸는데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당 나는 대표를 자기 스스로가 부표나 기권을 했다 하더라도 네. 내가 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내가 혼자 해봤는데 너무 컸고 이건 아니다라고 반성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반성하는 거다. 그러면 스스로 반성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아니 글쎄 반성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부표 던졌다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리고 이제 당원과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민주당을 지켜내고 아니, 그러면은 공천 받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네. 아니 원장님이 싸우시잖아요, 이렇게. 너 수박이다. 어. 심지어 얼마나 심한 얘기가 있냐니까는 이번 가표 기권표의 배후 조정을 박지원이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과대평가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지. 먼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럼 가깝다고 하면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설득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미래로 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되자 하는 네. 충정이지.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유교수도 표도 없고 네. 박지원도 표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압박하고. 우리가 그런 민심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충정이에요. 그 지난번인가 저희들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이낙연 그 전 대표한테 예. 욕하지 말라. 네가 DJ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셨죠.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그걸 이제 동아일보 어. 황영준 기자가 정치부 출입하다가 지금 검찰 출입 반장인데 네. 이분이 법정 모독이라는 법률 쪽 그쪽하고 정치 예. 관계 그를 동아닷컴에 연재를 하는데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이낙연, 안철수, 박영선. 예. 지금 박영선은 상편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내 얘기를 써버린 거야. 네가 DJ냐 가지 마라. 그 쇼츠가 한 200만 쳤거든. 예. 그랬더니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화를 냈다는 그런 후문을 들었어요. 전화 왔어요? 뭐 저한테 전화는 안 했죠. 그렇지만은 아. 어떻게 됐든 저는 이재명, 이낙연이 함께 뭉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개딸들이 극렬한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한테 그런 비난을 하지만은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왜 네가 미국 가냐, 네가 DJ냐라고 한 것의 의미는 가지 말고 싸워라. 여기서 이재명과 함께 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만약 6월 달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재명 민주당이 이러한 위기가 있으면은 싸워줘야지. 하다못해 페이스북이라도 매일 써서 그렇지. 이건 아니다 하고 싸워줘라. 그리고 귀국해서도 그렇게 함께 네. 아니 뭐 더 극렬하게 앞장서서 나가야 이낙연의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 그런 좋은 의미예요.
근데 그래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도록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전화해 보시라고요. 예. 아니 전화를 전화를 안 하면 하고. 뭐 지금은 공부한다 하니까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그분한테 다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나는 모르지.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저는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네. 지금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됐든 지금 보십시오. 3대 개혁을 민주적 네. 당사자가 참여하고 네.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런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오는 반민주적, 즉흥적 이런 독선적 개혁이 성공하겠느냐 이런 한일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또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국민들이 더 많게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봐야죠, 민주당이 이제 네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불거졌잖아요. 예. 그때 어제 민주당이 뭘 했어요? 그래서 성명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니 성명 발표 가지고 되겠냐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는 만약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가 하면은 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강하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제시해줘야 네. 오늘 아침 기사에 또 어제 방송부터 같이 올라간다 이거죠. 정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다. 또 역사학자나 네. 이런 분들과 시민단체와 이런 분들과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하는 것은 항상 한 발 늦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겠죠, 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 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원장님.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이제 얘기 안 하시려고.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은 네. 그 측근들한테도 저도 몇 사람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있는가의 여부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예.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낙연이 돌아오면은 네. 싸워라 이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안 싸웠는데 한국에 아니, 와서 싸우겠어요? 미국은 공부하러 갔으니까 공부하러 안 싸울 갔어요? 수도 있지. 무슨 공부예요? 예. 지금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 양반은 공부는 잘해요. 아, 그래요? 하여튼 6월 달에 오긴 오는 모양이죠. 그런다고 해. 근데 너 싸워라 와서. 그럼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싸운다고 하면은 저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겠네. 그렇게도 봐요. 그렇겠지. 그냥 조용히 또 집에 그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정리할까요? 어떻게 됐든 현재 윤석열 정권 총체적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 외교, 국방, 경제.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지금 미중 갈등으로 우리 반도체 등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네. 이때 과연 지금 네. 여야가 이렇게 싸울 때가 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때 취임식에서 얘기한 협치로 빨리 경제 문제나 외교 국방 대북 문제를 해야 되고 네. 또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웨이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더라도 예. 민주당이 나서서 정책적 대안을 과감하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검찰 리스크를 극복해라. 네. 단결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쪽에 그 혹시나 그 가결표
던지신 분 의원들 잘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알아봐 하나도 없어요. 전화 안 했어. 너 안 했냐? 아니 내가 만나봤어요. 근데 안 몇 사람 했대? 만나봤는데 그럴 만한 사람 만났는데 아니래.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거야? 글쎄 귀신이 했겠지. 귀신이야. 귀신이 했겠지. 귀신이 했어. 한동훈 귀신이 와갖고 바꿔버린 거.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원장님. 뭉쳐야 돼요. 자꾸 여기서 그렇게 색출해서 뭐 하려고 아니야, 하는 색출이 것은 아니라 검사들이 아니, 그런 스스로 거는 색출하는 검사들은 흑백 논리로 아니, 색출하는 게 유죄냐 아니라 무죄냐 아니,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만 하지만은 스스로 나 안 하겠다 그래야지. 정치는 뭉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유영아 교수가 지금까지 여기서 저는 뭐 아닙니다. 분열을 획책하면 안 제가 되지. 아유 지금 말하는 이런데- 게 지금 질문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 그런데 뭘 그래?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슬슬 예. 그거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뭉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그리고 들었습니다. 검찰 형통 인사를 못하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 말을 내 말 들으면 잘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 던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